매일 밤 물티슈가 든 가방을 들고 낡은 여인숙 복도를 걸었어요. 아, 이제 익숙할 법도 한데 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전엔 이런 곳 오는 사람들을 탓했는데 이제 내 모습이 그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갈게요. 문을 열자 알 수 없는 냄새와 어색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봤지요. 매일 밤 비슷했어요. 내가 먼저 화장실에서 준비를 마치면 낯선 남자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런 내 자신이 무서웠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지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런 일을 원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었지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 싶어요. 돌이켜보니 남편과의 결혼이 원인이었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남편은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있었어요. 병적으로요.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고 내 카드를 가져가 현금 서비스를 받았지요. 아이들도 크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았어요. 학비, 학원비, 교복비 다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남편이 쌓아놓은 빚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하면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눈물 흘리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주방 보조, 남의 집 청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내 나이 50살이 됐어요. 고생만 한 것 같아 스스로 안쓰러웠어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버텼는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아이들 앞에선 아빠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지요. 어느 깊은 밤, 혼자 앉아 휴대폰만 보며 전화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갔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문자 소리에 깨어났어요. 남편 번호로 온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못 살아. 나한테도 새 인생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찾지 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지요. 손 떨며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날 밝자마자 수소문했어요. 술집, 친구들까지. 친구가 어렵게 말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다른 여자랑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확인되니 숨이 막혔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짐 가지러 왔어요. 미안함 없이 말했어요. 우리 끝내자. 너도 나랑 살며 행복 안 했잖아. 온몸이 굳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이들 학비, 생활비 생각해봤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 싸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 보니 붙잡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 찾아 이혼했어요. 도장 찍을 때 손 떨렸지요. 법원 나서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허무하게 끝나다니. 하지만 슬퍼할 시간 없었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때문에 정신없이 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다급히 울렸어요. 문 열자 낯선 남자 둘. 느낌이 안 좋았어요. 한수연 씨죠? 네, 무슨 일이세요? 사채업자라고 했어요. 남편이 내 이름으로 큰 빚 보증 섰대요. 수천만 원 넘었어요. 이혼 직전에 저지른 거였지요. 왜 급히 이혼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혼했어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보증서에 이름 있으니 협조하라고 협박했지요. 두려움에 굳었어요. 그 후 매일 돈 계산하며 한숨 쉬었어요. 아이들 생활비 200만 원, 사채이자 80만 원, 합쳐 300만 원 가까이. 어머니가 기운 없으시다 했어요. 연세 드셔서 그런가 했는데 식사 못하시고 얼굴 창백해지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어요. 의사가 어렵게 말했어요. 위암 말기예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 닦으셨어요. 수술비 물으니 초기 2천만 원, 매달 300만 원. 숨이 막혔어요. 이미 300만 원 드는데 600만 원 필요했지요. 친척 부탁했지만 다 어렵다 했어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모든 일 합쳐 300만 원 벅찼으니 더 벌어야 했지요. 결국 여인숙 야간 카운터 일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쪽잠 자는 게 전부. 월급 150만 원. 부족했지요. 어느 날 교대하려는데 전화 왔어요. 번호 표시 제한. 받으니 이자 지났는데 언제 갚아요?
무서워 숨 막혔어요.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소리쳤어요. 다음엔 집으로 간다.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과 눈 마주쳤지요. 사장님 한숨 쉬며 말했어요. 비 때문에 힘든가 봐요. 부끄러워 얼굴 못 들었어요. 사장님, 별일 아니에요. 사장님 주변 살피며 말했어요. 여기 혼자 오는 중년 남자 많아요. 외로워서 오는 분들 말동무 해주면 돈 돼요. 한두 시간에 5만 원에서 8만 원. 귀까지 빨개졌어요. 사장님, 이상한 제안이네요. 못해요. 사장님 담담히 처음엔 다 그래요. 고민해봐요. 도망치듯 나왔어요. 집 가며 눈물 흘렸어요. 인생 바닥 같았지요. 하지만 할 수 없어 여인숙 떠났어요. 새벽 택배센터 일했어요.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박스 분류, 화장실 갈 틈 없이. 처음엔 할만했는데 무겁고 반복적이라 허리 무릎 아팠어요. 다리 붓고 230만 원 벌었지만 몸 부서질 듯 어느 새벽 물량 많아 정신없었어요. 누가 다가와 힘들죠? 쉬어요. 고개 돌리니 묘한 얼굴. 한수연 씨, 강태준이에요. 옛 연인 태준이었어요. 오래된 기억 떠올랐지요. 관리자였어요. 제외에 당황했어요. 그 후 태준 자주 신경 써줬어요. 박스 들어주고 업무량 조절. 처음 부담스럽다 점점 따뜻했어요. 어느 날 커피 주며 얼굴 안 좋아요. 걱정 있어요? 눈시울 붉어졌지요. 속마음 털어놨어요. 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학비, 빚 독촉. 태준 들어줬어요. 따뜻한 눈빛에 위로됐지요. 며칠 후 술 한 잔 따라갔어요. 삼겹살 집에서 이야기. 태준 진지해지며 고민 많았어요. 관심 있어요. 돈 챙겨줄게. 한 달 두세 번 밤 보내는 건 충격이었어요. 유부남이라고 믿기지 않았지요. 당황해 나왔어요. 눈물 흘리며 비열한 제안에 부끄러웠어요. 결국 센터 그만뒀어요. 일자리 찾기 어려웠어요. 50 넘은 나이 탓. 석 달 후 병원 독촉. 밀린 병원비 내야 해요. 병원 가서 사정했지만 안 돼요. 어머니 병실 가니 야위신 모습. 손잡으니 차갑고 앙상. 눈물 흘렸어요. 미안해요 해결할게요. 어머니 손 쥐어주셨어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날 밤 여인숙으로 갔어요. 망설였지만 들어갔지요. 사장님 한숨 쉬며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열쇠 받았어요. 첫 손님 방. 다리 떨렸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 남자 웃었어요. 왜 서 있어? 앉아요. 처음이라서요. 알아서 해줄게. 끝나고 눈물 흘렸어요. 어머니 위에 어쩔 수 없었지요. 한 달 지나 돈 모아 병원비 내고 아이들 챙겼어요. 죄책감 묻어졌지요. 돈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만. 어머니 병세 나아지신다 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죄책감 때문. 병실 가니 어머니 미소. 몸 괜찮으세요? 손 잡았어요. 풀이 죽었네. 돈 때문이야? 미안해. 헝겊 뭉치 꺼내시며 가져가. 결혼 반지였어요. 팔아서 써. 미안하다. 마음 찔렸어요. 이런 돈으로 병원비 낸다는 게 미안해요. 병원 나서며 다짐했지요. 매번 어머니 뵐 때 부끄러웠지만 계속했어요. 어느 밤 복도 걸어 문 열자 남편 친구 상우 씨. 서로 놀랐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남편 떠난 후 봉투 놓아주곤 했어요. 비슷한 처지라 이해한다고. 왜 여기? 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때문에 오열했어요. 상우 씨 다독여줬어요.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따뜻했지요. 왜 여기 오셨어요? 외로워서. 아내 바람 나 이혼 후 믿기 두려워. 가벼운 마음으로 목돈 있어요. 빌려줄게. 그만두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못 받아요. 그 후 자주 연락. 어머니 챙겨주고 여인숙 와서 쉬라고 돈 주고 아무것도 안 바라셨어요. 시간이 지나 마음이 변했어요. 가슴 뛰고. 하지만 표현 못했지요. 처지 초라해서. 어느 날 병원 전화. 어머니 악화. 달려가니 중환자실. 수술 필요. 동의서 서명. 기도했어요. 하지만 회복 못하셨어요. 주저앉았어요. 장례식 동안 멍했지요. 어머니 말씀 떠올라 아팠어요. 살아갈 이유 사라졌지요. 집에 틀어박혔어요. 상우 씨 찾아와 먹여주고 왜 이렇게 잘해줘요? 비슷한 상처라서. 그런데 사랑으로 변했어요.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곁에 있을게요. 용기 얻었지요. 천천히 희망 회복. 이제 상우 씨와 소박한 일상.
아이들 와서 웃고 어머니 생각나 슬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삶은 어두운 터널 같지만 빛 향해 걸을 수 있어요. 상우 씨가 손 잡아줄 테니까. 힘든 순간 지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길. 어둠 속에서도 손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 잃지 마세요. 삶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참,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세요.